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임신 관련 고혈압성 장애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이 부분은 시험에서 출제가 아주 잘 되는 부분이고 특히 자간전증 3대 증상 시험의 단골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학원에서 진행하는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요약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 교과서 기초간호학 7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문제집은 41페이지에서 그 157번부터 174번까지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임신성 고혈압에 대해서 볼게요. 임신을 함으로써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정의를 보면 임신 중에 혈압이 140에 90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이때는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는 고혈압으로 분만하고 나서 12주 이내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혈압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임신성 고혈압 중에서도요 일시적 고혈압이라고 해요. 일시적 고혈압 이렇게 해서 임신 동안 임신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고혈압이 찾아왔다가 분만을 하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혈압을 일시적 고혈압이라고 하겠고, 이제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이제 혈압은 무엇이 있냐면은요. 여기 보이시는 자간전증과 자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자간전증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니까 자간전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간전증은요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물어보느냐, 자간전증의 증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3대 증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거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일시적인 고혈압 같은 경우는 혈압은 올라가지만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는 고혈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자간전증은요, 임신 중독증은요, 고혈압, 혈압도 올라가요. 140에 90으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단백뇨가 동반이 돼요. 단백뇨가 동반이 되면서 그 다음에 부종까지 동반이 되는 요 3대 증상이 주요 증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단백뇨, 부종은 자간전증의 증상이다. 임신 중독증의 증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자간전증에서 더 진행이 돼버려요. 관리가 안 되고 진행이 돼버리면 자간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간전증에서 자간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 방문 필요한 전조 증상, 심한 두통, 계속적인 구토, 심하부 통증, 얼굴과 손가락의 부종, 흐린 시야, 소변량이 감소가 되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간전증의 3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선 병원에 방문하셔서 꾸준하게 출산하기 전까지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3대 증상이 있는 와중에서 갑자기 이런 심한 두통, 그 다음에 계속적인 구토, 이렇게 얼굴과 손가락까지 부종이 생기면서 눈앞이 안 보이고 소변량이 감소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자간전증에서 더 진행된 자간증으로 진행되는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간전증에서 자간증으로 넘어가는 전조 증상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심한 두통이 찾아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 눈앞이 갑자기 안 보이는 흐린 시야, 소변량이 급격히 감소하고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어요. 그리고 자간전증도 부종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 부종을 넘어서서 완전히 얼굴도 달덩이처럼 뚱뚱 붓고 손끝, 발끝도 엄청, 그러니까 손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종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종이 심해지는 것을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간전증이죠. 자간증의 전에 있는 증상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간전증에서 관리가 안 돼서 넘어가 버리면은 자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간증은 증상이 하나 더 붙어요. 3대 증상에다가 경련이 동반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증상까지 가버리는 거죠. 경련이 동반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간전증의 3대 증상과 자간증에는 플러스 경련까지 동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간호 및 치료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철저한 산정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출산 전까지 산모가 병원을 꾸준히 방문을 해서 본인의 몸 상태를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기 예방을 하기 위해 이런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자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 방문 시마다 반드시 측정해야 될 검사가 있어요. 혈압 측정하시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나온 단백뇨가 나오는지 유무를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체중 측정은 살이 찌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냐? 부종, 몸의 물기가 얼만큼 생기는지, 물기가 얼마나 차 있는지 부종을 보기 위해서 체중 측정을 하는 것이지 살이 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정 관리를 통해서 혈압, 고혈압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단백뇨가 현재 있는지, 그 다음에 부종이 심해지는지 이 여부를 계속해서 잘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저염식이, 소금기 때문에 부종이 또 생겨요. 그래서 염분이 없는 저염식이, 그 다음에 고단백, 적절한 탄수화물, 저지방, 고비타민, 그 다음에 부종이 심하니까 부장이 심할 경우에는 수분 제한 같은 것들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절대 안정이 우선입니다. 특히 이렇게 경련이 발생할 수 있는 자간증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 안정하셔야 돼요. ABR 하셔야 됩니다. 절대 안정은 여러분 ABR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요 ABR이 우선이고요. 경련 예방을 위해서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극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절대 안정, 진정제, 항경련제, 항고혈압제 같은 것들을 투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 이 자간증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 자간 전증의 3대 증상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간 전증을 갖다가 관리하지 않으면 자간증으로 넘어가는데, 자간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요. 이 전조 증상에는 이런 심한 두통, 계속적인 구토, 흐린 시야, 소변량 감소 같은 것들이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자간증으로 넘어가 버렸을 경우 3대 증상 플러스 경련이 발생한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간호하고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산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산정 관리에서는 혈압, 소변 검사, 체중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자간증까지 넘어가 버리는 현상이 생겼을 때는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조용히 해주고 자극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ABR 절대 안정을 하고,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진정제, 항경련제, 항고혈압제 같은 것들을 투여할 수 있더라라고 이렇게 해서 요약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집 41페이지에 157번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임신 기간 중 발생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고혈압을 일시적 고혈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셨죠? 임신 관련 고혈압이 발생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임신 관련된 그 고혈압이 발생하는 시기는요, 임신 20주 이후나 산욕 초기에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초반에 생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초반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혈압도 측정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체중 측정을 해서 고혈압이 생기는지 유무를 관찰을 하고, 자간증이라든지 자간전증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8번 볼게요. 일시적 고혈압, 여기 일시적으로 오는 고혈압과 임신 중독증, 자간증이죠, 자간전증이죠. 임신 중독증, 자간전증을 구별할 수 있는 증상. 자, 일시적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압은 올라가지만 단백뇨 동반하지 않는다 했죠. 구분할 수 있는 게 요 단백뇨로 구분을 합니다. 자간 전증이 되면 단백뇨가 빠기 시작해요, 소변에서.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자, 그다음 159번에 보시면 중증 자간 전증을 진단받은 인부가 태아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염려를 나타내면서 간호조무사에게 태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 무엇인가 질문하였어요. 이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산모 몸이 불건강하고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상태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발육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태아에게 발육 지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크지를 못해요, 아이가. 자, 그 다음에 160번. 임신 자간전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이렇게 되었죠. 자간전증을 미리미리 관리하기 위해서는, 발견하기 위해서는 산정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산정관리에서는 뭐 있었죠? 혈압 측정하고 소변 검사하고 체중 측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답은 2번, 혈압 및 단백뇨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뒤로 넘기셔가지고요. 42페이지에 161번 문제 볼게요. 임신 28주 초기 인부가 혈압이 160에서 100mmHg이고 얼굴과 손발 부종이 심했대요. 의심할 수 있는 장애로 옳은 것은,
혈압 올랐고요. 손발의 부종도 굉장히 심했어요. 이때는 임신 중독증, 자간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162번. 임신 중독증, 자간전증 임산부에게 정기검진 시마다 매번 실시해야 되는 검사, 산정관리에서 매번 하는 거, 혈압, 소변, 체중이에요. 그래서 소변, 체중, 혈압 나온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간전증, 임신중독증 인부에게 정기검사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될 거, 혈압, 소변, 체중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4번. 자간전증, 임신중독증에서 자간전증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증상, 자간전증에서 자간증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증상 뭐였죠, 여러분? 경련이었습니다. 넘어갈 때 생길 수 있는 전조 증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두통, 계속적인 구토, 흐린 시야, 소변량 감소 이런 거거든요.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자간전증에서 자간증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증상, 그 전조 증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계속적인 구토와 심하부의 통증이 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요량의 급속한 증가가 아니고 소변량이 갑작스럽게 감소해요. 그래서 요량의 감소. 2번에 위경련이 아닌 심하부 통증, 명치 이런 데가 아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얼굴 손가락에 염증이 아닌 부종. 그 다음에 5번에 뭐 태동의 중지 이런 것들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다음 164번 보시면 고혈압 가족력에 있는 임신 32주 된 임산부의 혈압이 150에 100일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오른 것. 가족력이 있고 혈압 자체가 지금 150에 100으로 혈압이 있는 상태죠. 이때 조치로 오른 것을 찾으래요. 자, 이때 상태에서는 일시적인 고혈압일 수도 있는데 자간전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백뇨 검사를 위해서 소변을 받아봐서 자간전증인지 이런 것들의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그 다음 165번. 임신중독증, 자간전증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1번 볼게요. 부종, 당백뇨, 고혈압이 주증상이다. 맞죠? 그 다음에 인부 사망의 3대 원인 중 하나예요. 맞아요. 임신중독증, 자간전증은 인부 사망 원인의 3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가요, 출혈이고요. 그 다음에 감염. 이런 것들로 임산부가 죽고요.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임신 중독증. 이거예요. 임산부 주요 사망 원인이. 자, 그 다음에 3번 고혈압이나 심장장애 등의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순환장애, 뇌출혈, 태반 조기 박리 등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보시면 임신 중독증의 호발인자는 나이 든 경산부가 대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임신 중독증은요, 솔직히 말하면 원인 불명이고요. 젊은 임산부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많이 한 다산부일수록 더 발생을 하는 것이지 나이 든 경산부가 대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신 중독증은 결론적으로는 원인은 좀 불분명하다가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6번 볼게요. 34주 된 임산부의 혈압이 150배 90. 전신 부종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의 간으로 가장 옳은 거. 34주 이런 거에 포커스 두지 마시고요. 현재 혈압 150에 90으로 고혈압이고 전신 부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자간전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자간전증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혈압 측정 잘 하셔야 되고 단백뇨 관찰 잘 하셔야 되고 부종이 더 심해지는지 발생을 보셔야 된다는 거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혈압을 자주 체크하고 보고한다. 근데 1번, 2번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를 내려서 방을 어둡게 한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막 올려준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간증일 때 환자 ABR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자극 없는 환경을 해주기 위한 자간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2번은. 자, 그 다음에 167번 임신 중독증에서 부종이 오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2번 발, 하지, 전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초 끝에서부터 올라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8번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 지겹게 나오는 문제죠. 고혈압, 단백뇨, 부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9번 임신 8개월 된 임산부가 산전 진찰 시 단백뇨, 부종, 고혈압이 나타났다. 이 증상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3대 증상, 단백뇨, 부종, 고혈압, 임신 중독증, 자간전증 이야기합니다. 자, 170번 자간전증과 자간증을 구별하는 증상 뭐였죠, 여러분?
자간전증과 자간증을 구별하는 증상, 경련이었어요. 경련. 그래서 1번 자간전증에 경련이 동반되면 자간증이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71번 자간증 임산부의 치료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병실 환경. 자간증에서 중요한 건 경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련을 예방하기 위한 거는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자극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 안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절대 안정과 실내를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극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자극 없이. 그래서 소음이 크게 나는 것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빛이잖아요. 밝은 빛도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빛을 차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경련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이 자극을 줘서는 안 되고 절대 안정을 해야 되는 또 환자가 또 있었어요. 경련을 유발하는 우리 파상풍 환자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파상풍. 그래서 중요해요. 경련과 관련된 환자의 병실 환경은 여러분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자극을 주면 안 되고 절대 안정.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번 171번 한번 볼게요. 왜 틀렸는지. 습도를 높이고 방안을 밝게 한대요. 방안을 어둡게 해서 자극을 줄여주셔야 되겠고 3번 경련이 심할 때는 억제제를 사용한다는데 우리 경련 환자들 경련이 있다 해서 억제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억제제로 꽁꽁 묶어놓거나 하면 오히려 신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가능하면 여러 산모와 함께 있도록 하여 불안을 제거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산모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극스러운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조용한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보다는 따로 혼자 쓰는 방을 좀 권장을 하죠. 그 다음에 5번 직사광선을 쏘여서 구루병을 예방한다. 이런 어두운 환경을 제공해 주라는 거. 빛을 받게 되면 그 빛 또한 자극이 되기 때문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서 자극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72번 볼게요. 자간증 임신부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을 때의 간호로 옳은 거. 경련을 일으킬 때는요. 환자가 혀를 깨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 혀를 깨무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혀를 깨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련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입에다가 서랍자, 혀를 눌러서 서랍자를 물려준다든지 이런 서랍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건 같은 걸 말아서 입에다 딱 물려준다든지 혀를 눌려서 이렇게 물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자간증 임산부 경련을 일으킬 때는요. 기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유지. 그래서 기도 유지를 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환자를 측이로 눕혀가지고 분비물이 흡인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선은 혀 깨무는 것을 방지하는 게 그 경련 환자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고요. 혀 깨무는 거 방지하면서 환자를 이제 측위로 눕혀서 분비물이 흡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이런 것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3번 임신 중독증을 진단받은 인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됐어요. 임신 중독증의 환자였을 때 자간전증 환자에게 중요한 거는요. 안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4번 임신 중독증 자간전증으로 진단받은 인부가 지켜야 할 시기로 옳은 것은, 그래서 시기 나왔죠 여러분. 저염식이 고단백, 여기서 찾으셔야 되는데 2번에 고단백식입니다. 그래서 2번 고단백, 저열량, 저염식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임산부에서 요 시기 기억하실 때요. 지금 보시면 저염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저염식이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특히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염식이를 주고, 그 다음에 부종도 심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저염식이를 줘요. 그 다음에 고단백 식이를 주는 이유는 아까 막 단백뇨 빠져버린다고 했죠. 단백뇨가 빠지니까 그만큼 또 단백을 줘서 보충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태아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 영양분이 또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고단백 식이를 줍니다. 그 다음에 막 부종도 생기고 체중도 올라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저지방을 또 권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탄수화물도 권장을 하고,
비타민, 적절한 탄수화물, 비타민, 고단백 이런 것들은 우리 태아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들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분이 제한이 나오는 거는 부종이 너무 심할 때는 수분을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자간증, 일시적 고혈압에 대해서 요약 정리, 문제 풀이를 좀 해봤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